아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예. 그 또 다른 이제 우리 한번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예, 있거든요. 예. 휴머가 알겠습니다. 휴머가 근데 일론 머스크는 20년 뒤가 되면 지구상에 100억대까지 올 수 있다. 그런데 진짜 오면 이 경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지금의 어떤 이 구동 방식이 계속 될지, 뭐 배터리를 혁신적으로 만들지 이런 고민들이 계속 있어요. 인간 대 인간의 관계로 만나는 것까지 대체하고 끼어드는 거는 좀 이게 기술적으로 된다고 해도 좀 사회적으로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공부를 안 했는데 걔를 어떻게 공부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우리.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문제. 아 다들 잘 지내셨죠? 사실은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요 또? 아니 작가가 연락을 와가지고 예. 지난번 방송을 하고 나서 예. 좀 별로였다. 지금도 별로예요. 그래요? 이 멘트 자체가 지금 벌써 시작부터 별로예요. 작가가 저에게 얘기한 건 진행자 문제라고 얘기하던데. 아 그렇습니까? 예. 서로 이게 저희가 떠넘기기가 많네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될 게 한 분 가셨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우리가 한 분 가셨기 그렇네요. 때문에 언제 누가 떠나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번 주에 우리 권효재 대표님의 아이디어가 그래도 또 채택이 됐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진짜요? 예. 무슨 근데 아이디어를 그렇게 많이 내세요. 작가가 지금 귀찮아 죽겠대요. 계속 전화하고 아이디어를 낸다고. 별로 안 냈어요. 한 15개밖에 안 냈는데. 아니 그럼 이번에 어떤 아이디어를 내셨는지 네. 대표님께 직접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요즘 로봇이 워낙 핫하니까 이 로봇을 좀 하면 좋겠다. 네. 특히 사람 닮은 휴머노이드. 근데 MC한테 알려줬다 했는데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일단 뭐 주제를 휴머노이드로 들어오긴 했습니다. 로봇으로. 이야.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여기가 지금 좀 핫한 분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또 특기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의 특기가 뭐냐면 이 분야의 전문가를 또 모셔오는 겁니다. 두 분은 비전문가다. 이 말인 거죠. 야, 이런 식으로 꼭 그걸 그렇게 얘기하셔야겠어요. 아니 우리 작가님과 제작진분들께서 정말 전문가가 따로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전문가 김상균 교수님을 모셔왔습니다. 김상균 교수님 나오십시오. 네, 저는 인지과학자 김상균이고요. 현재 경희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뭐 AI, 게이미피케이션, 메타버스, 휴머노이드, 첨단 기술과 관련된 거 많은 거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야. 근데 또 너무 많이 해도 예. 약간 전문성 없는 거죠. 머리가 좋다 보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이쪽에서 물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이거 좀 하다가 절로 가고 하는 거죠. 저희 촌이 정확했던 거죠. 정확합니다. 저희가 오늘 정확하게 끝나고 따로 보시죠. 저희가 오늘 정확하게 분석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휴머노이드라고 저희가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근데 조금 이제 휴머노이드가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휴머노이드인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좀 쉽게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휴먼하고 오이드의 합성어여서 휴머는 뭐고 그러면 노이드? 인간. 휴머가 인간. 휴먼 인간.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예. 그 또 다른 이제 우리 한번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예, 있거든요. 예. 휴머가 휴머를. 알겠습니다. 휴머가 인간, 네. 노이드가 오이드가 닮은 것. 닮은 인간 닮은 거. 휴머노이드가 인간과 닮은 거. 예. 어디까지가 인간 닮았냐가 좀 애매하긴 해요. 오. 예를 들어 팔이 세 개만 안 닮은 거냐. 뭐 다리가 없고 만약 바퀴만 붙어 있으면 인간이냐 아니냐. 예. 좀 애매하긴 한데 예. 보통 그래도 이제 팔 두 개, 다리 두 개, 머리 하나 좀 이렇게 움직이고 하면 그럼 스스로 움직이면 좀 인간 닮은 로봇. 그래서 좀 선이 명확하진 않아요. 그런 거 휴머노이드라고 부르고 예. 그 옆에 이제 붙은 게 안드로이드도 있어요. 휴머노이드 중에 좀 이렇게 딱 예쁘장한 거 있잖아요. 멋있는 거. 피부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좀 인간같이 보이는 거. 그러니까 거의 사람과 흡사 예, 이런 그쵸, 걸 그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깡통 로봇이 아니라 예. 피부가 있고 머리털도 있고 한 거. 그거 이제 또 안드로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르는 휴머노이드는 둘을 이렇게 통쳐가지고 그냥 휴머노이드라고 이제 네. 부르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요즘에 근데 또 피지컬 AI라는 얘기도 네.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피지컬이 좋은 AI인가요?
수준과 분위기를 간파했기 때문에 좀 쉽게 풀어가 보려고. 오, 좋습니다. 너무 무신하지 마세요. 예. 피지컬이 이제 물리적인 거잖아요. 네. 물리적인 거니까 뭐 밥통도 물리적인 거고 자동차도 물리적인 거고 네. 뭐 여러 가지 기계들이 다 물리적인 건데 네. 밥통을 보면 뭐 스스로 작동하지만 밥통이 어느 날 갑자기 좀 얘가 밥을 자꾸 남기니까 된 밥을 싫어하나? 약간 진 밥을 진다든가. 근데 버튼 안 눌렀어. 네. 근데 얘가 버튼 안 누른 거 같은데 바보같이 내가 먼저 그냥 밥을 해줄래. 뭐 이렇게 하진 아직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밥통이 이제 머리가 좋아져. 그럼 스스로 뭔가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을 해. 아, 집에 들어왔을 때 예를 네. 들어서 집에 들어와서 얘가 30분 뒤에 밥 먹는 패턴이 네. 있으면 집에 들어오면 밥이 예. 되고 이런 것도 되겠네요. 근데 만약에 집에 들어오는데 울면서 들어와. 아, 또 차였구나. 오늘 밥을 안 해. 어차피 소주만 먹고 잘 거니까. 아. 뭐 이런 게 이제 피지컬 AI인데, 그러니까 자동차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예. 공장의 기계도 그럴 수가 있고. 음. 우리가 피지컬 AI라고 하면 너무 공장에 있는 복잡한 기계가 피지컬 AI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상에 있는 많은 물건에 지능이 더 붙으면 피지컬 AI라고 이제 부릅니다. 네. 휴머노이드와 AI가 만나면 네. 이게 조금 이제 완전한 존재가 좀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럼 이게 지금 휴머노이드와 AI가 만나서 이게 지금 상용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과정까지 지금 가 있는 겁니까? 뭐 가정에 들어오는 거, 공장에 들어가는 거, 카페에 들어가는 거 여러 개 봤을 때 공장이나 이렇게 산업 현장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 흔히 이제 파일럿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테스트하는 거 있죠. 시범 삼아 넣는 거. 요거는 이제 여러 분야에서 이미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내년만 돼도 지금하고 또 확 다른 것들이 많이 보일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네.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네. 집에서 로봇과 같이 살게 되는 시점 언제쯤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가정용 휴머노이드가 보급되기 시작해요. 오. 지금 선주문 받고 있어요. 아, 지금 올해부터 그러면 네. 가정용으로 네. 들어가는 겁니까? 들어가요. 지금 선주문이 꽤 됐더라고요. 499달러 한 달에 이제 뭐 변기, 뭐 비데나 정수기 빌려서 이렇게 되는데 로봇은 남녀는 없죠. 로봇도 성별을 사실 넣긴 해요. 아. 아, 재미난 질문인데 아, 넣어요. 보통 사람들이 로봇 이렇게 전시해놓고 보면 남자네 그래요. 근데 그 이제 로봇이 보통 이제 머리카락이 없고 아. 건장에 맞는 그 남자네인데 뭐 호텔이나 병원에서 서비스용으로 투입된 로봇은 또 이제 사람들이 여성형을 선호합니다. 아, 근데 이제 여성형 로봇이 와서 목소리도 음성이 여성형으로 나면 네. 조금 이제 심리적으로 편하게 받아들이죠. 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이제 휴머노이드가 발전을 하면서 네.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뭐 어느 정도 이 경제적인 효과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일론 머스크 예측을 보면 현재 지구 인구가 80억 명이거든요. 네. 근데 일론 머스크는 20년 뒤가 되면 지구상에 100억대까지 올 수 있다. 로봇 개수가? 네. 와. 좀 많이 갔죠. 예. 1인 네. 1로봇이네 네. 중에서. 예. 근데 제가 머스크 말 듣고 네. 뭐, 주식 사천원 뭐 주식을 여러 번 투자했는데 예. 뭐 너무 이래가지고 네, 머스크 네. 말은 사실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죠. 근데 뭐 늘어나긴 늘어나겠죠. 교수님 말보다는 머스크 말이 나지 않나요? 아니 우리를 뭘로 보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전 세계인들이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공부 많이 했어. 아 그럼 머스크보다 낫다. 또 이것도 당황스럽네 또. 낫죠. 그런데 진짜 로봇이 오면 이 경제 패러다임이 네. 완전히 바뀔 겁니다. 아, 우리 일반적으로 네. 어떤 나라의 어떤 산업의 생로병사가 저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하면서 우리의 값싼 노동력을 투여했다가 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성숙된 국가가 되면 이 인건비가 비싸지고 네. 임대료가 비싸지니 그럼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다른 나라로 또 이전하고 이런 여러 변천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로봇이 등장하면 네. 어떻게 보면 저임금 국가의 근로자들보다 로봇을 사용하는 게 더 싸질 수도 있어요. 아, 그럼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굳이 해외 공장 이전하고 해외 진출해서 거기서 생산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네. 그러면 앞으로 이 중진국이야 저개발 국가들은 어떤 개발의 사다리가 남아있을지 그것도 걱정이고요. 또 그렇다고 무조건 부정적인 이슈가 있는 건 아니고 물가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이렇게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서 인건비가 확 줄어들게 되면 그러면 물건 가격이 엄청 싸지겠네?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가 더 풍요로워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갖고 근데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 부분도 지금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로봇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럼 우리는 소득을 어디서 버는 거냐?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도 하고 뭐 연구도 하고 글도 쓰고 하는데 사실 옛날에 이제 마차가 막 돌아다닐 때 마차 업체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디스하는 광고를 많이 했어요. 아, 자동차가 등장하면 마차 산업 죽고 말 산업 죽어서 네. 이거 뭐 인구가 줄고 일자리 주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사실 역사를 보면은 자동차 관련된 산업 일자리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로봇에 대한 산업이 뭐 상상할 수 없이 많아질 것 같고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도 사실은 이 로봇 때문에 지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좀 이제 막 기대만큼 안 늘어가지고 이제 어려웠다가 로봇에 배터리를 넣는 것 쪽으로 요즘 좀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 보면 이제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차. 예,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보스턴 마라톤은 제가 몇 번 들어봤는데 큰일 났네요. 다이나믹스 이거는 사실 몇 번 안 들어봤습니다.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미국에 있는 로봇 회사예요.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만든 로봇 회사인데 예. 사족 보행 로봇도 있어요. 강아지 같이 생긴 거. 아, 봤어요, 봤어요. 그것도 만들고 하는데 네. 이제 이게 이 로봇이 현대자동차 미국 공장에 들어갈 예정이고 예. 또 국내 공장에도 들어오겠다는 계획들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어서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뭐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고 걱정하는 것도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는 거죠.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 때문에. 그러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 회사는 우리나라 회사예요? 그럼. 미국 그게 회사예요? 미국에 있는 원래 회사인데 현대차가 이렇게 주식을 몇 단계에 걸쳐 사가지고 이제 현대가 거의 압도적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예. 이거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럼 이거 아예 회사를 한국으로 퍼오면 좋지 않냐? 네. 그럼 좀 더 컨트롤이 좋은데 문제는 또 이 미국에서 그런 게 이제 미리 제약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만 생산해야 돼요. 그래서 현대차 거긴 하지만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지금 노조도 보게 되면 자동차를 우리가 만약에 로봇으로 만들 거면 아니 그 로봇 공장을 우리한테 갖고 와서 우리가 거기서 일하게 해다오 이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법적으로 안 돼요 지금. 우리 거긴 하지만 우리나라로 못 갖고 오는 그 약간 애매한 상황이 있어요. 그게 미국 법 때문이 아니라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원래 설립자 계약할 때 그렇게 된 건가요? 예, 계약 부분도 있고 약간 투자가 또 미국 정부하고 연결된 것도 있어가지고 그게 안 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네. 정확하게는 뭐 아닌 겁니까? 맞는 겁니까? 우리나라 회사죠. 아,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 현대자동차가 지분을 압도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아.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또 못하는. 그러니까 쿠팡 같은 거예요. 쿠팡이 보면 미국 회사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사실 한국 회사인 분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약간 애매한 거죠. 그러면 로봇 네. 지금 휴머노이드 기술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제일 보편화되고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과정 전에 그 취약점 그게 네. 뭐예요? 가장 어려운 건 사실 손입니다. 손. 오. 네. 우리는 정밀한 작업에다 손가락을 하잖아요. 예. 근데 로봇은 보통 그래서 한 회사가 이걸 다 만드는 경우도 드물고 손만 많이 사와요. 또는 이제 배터리 사오고 예. 또는 구동계라고 해서 액추에이터라고 해서 큰 동력 발생하는 부분 사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경쟁이 심하고 어찌마다 편차가 심한 게 손인데 인간도 봐도 어렸을 때 맨날 그거 하죠. 너 혹시 이런 거 할 수 있냐? 손가락 이거 하잖아. 이거 할 수 있냐? 이거 할 수 있냐? 네. 로봇들 보면 실제 이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막 이래요. 또 어떤 로봇 손가락이 3개밖에 없어. 예. 어떤 건 뭐 6개야. 예. 제가 봤던 것 중에 10개짜리도 있어. 기타 연주하는 거. 막 합쳐가지고 막 5만 가지 코드를 다 잡으시고 혼자. 손 만드는 게 가장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그 휴머노이드 설계할 때 손이 제일 핵심 기술이에요? 아니면 뭐 이 머리 휴머노이드 쪽이 가장 AI 쪽이 핵심이에요? 어디가 가장 핵심입니까? 현재 전반적으로 이제 하긴 하는데 네. 사실은 최근에 제가 봤을 땐 뭐 좀 더 중요하고 제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머리가 조금 더 중요하더라고요. 머리. 수입하면 박스 열자마자 나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덤블링 치면서 양상국님 저희 주인인가요? 덤블링에서 나올 것 같은데 진짜 안 그러거든요. 키면 깡통이에요 그냥. 그럼 얘를 이제 공부를 시켜야 돼요. 공부를 네. 제가 공부를 안 했는데 걔를 어떻게 공부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우리.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집마다 똑똑한 집 로봇은 똑똑하게 하고 아. 조금 무식한 집 주인에 걸리는 로봇은 좀 무식하게 행동을 하겠네요. 근데 우리 MC 분이 굉장히 진짜 아주 정확하게 잘 집어내주시고 제 지인 중에도 요거 로봇 학원 같은 걸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예를 들어 중국 로봇 수입을 해왔어. 경비하는데 로봇이 들어간다. 하면 네. 경비하는 동장이나 기술들을 학원에서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상태에서 파견을 시키면 네. 조금만 추가해도 우리 건물 경비 잘하게끔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여서 그래서 뭐 5만 가지를 다 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인간은 사실 몸 동작을 어렸을 때부터 애들하고 놀고 싸우고 하면서 몸 동작 자연스럽게 익혀주는 거잖아요. 근데 로봇은 그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터도 있고 막 배터리도 있는데 어떻게 움직이지 아예 몰라요. 요걸 이제 국내 제가 같이 일하는 뭐 통신사도 보면 이런 걸 좀 연구하고 있어요. 통신사가 앞으로 이제 로봇을 막 판매할 거고 뭐 다 이렇게 뭐 전화기만 판매하는 것 같더니 가정용 로봇이 있어. 네. 샀어. 처음에 근데 막 이렇게 A 등급, B 등급 있어. B 등급으로 좀 싸게 사면은 학습 데이터 우리가 가져간다. 뭐 이렇게 계약을 해. 그럼 이제 전국에 만약에 10만 가구에 팔았어요. 네. 만약 설거지하는 로봇을. 그럼 이제 처음엔 되게 버벅거렸는데 한 이틀만 돌더니 설거지를 뭐 무지막지하게 잘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학원은 아닌데 그 요즘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네. 하는 뭐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이런 회사들도 이제 막 뛰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런 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여기 뭐 예. 걔들이 학원을 차리는 건 아니잖아요. 엔비디아는 네. 흔히 로봇에 엔비디아가 반도체 많이 팔았잖아요. 이 개가지고 카드. 네. 엔비디아의 꿈은 이걸 이제 컴퓨터나 데이터 센터에만 막 집어넣는데 낸 거죠. 어떻게 그쵸, 보면. 네. 음. 엔비디아는 그거예요. 휴머노이드가 만약에 일론 머스크의 꿈이 돼서 뭐 몇십억 대가 팔렸어. 엔비디아는 좋아. 이거 중에 한 30% 우리가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칩을 뭐 30억 개 더 팔 수 있는 거잖아요. 엔비디아는 거기에 이제 몰두하고 있는 거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네가 로봇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거기서 발생할 수많은 뭐 통신, 데이터 그런 것들. 구글은 데이터 사업자잖아요. 다 긁어다 학습시켜갖고 다시 파는 거니까 그런 거에 또 관심을 갖고 있죠. 또 테슬라는 로봇을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테슬라도 이제 FSD 자율주행 자동차 만들잖아요. 네.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게 신기한 게 카메라 갖고 입체를 인식하는 거예요. 네. 원래 인간이 이렇게 눈이 두 개잖아요. 한쪽 이렇게 가리면 입체로 안 보여요, 사람이. 예. 근데 그 기술을 테슬라가 갖고 있어서 테슬라의 핵심은 인간처럼 눈을 딱 뜨고 보는데 눈만 갖고 봐도 학습하게끔 로봇이 그러니까 그게 인간하고 똑같이 만들라고 진짜 하는 거예요. 대단한 게 그런 왜냐면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레이더 센서를 쓰는데 어? 거기 이제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따지면 카메라. 카메라를 그쵸, 쓰면서 네. 카메라로 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단가도 낮췄는데 근데 그거를 네. 실현시켰잖아요. 테슬라 예,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예를 들어서 뭐 가스레인지 여닫는 거 하려고 하면 장갑 끼고서 이걸 한 10,000번을 훈련시켜야 돼요. 근데 테슬라 목표성이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어. 나도 이제 여닫을 수 있어. 이야. 또 발로도 툭 쳐서 닫기도 하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보고만 있으면. 네. 나중에 근데 인간을 좀 위협할 수도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고. 왜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하세요? 아니 저 아직 안 일어나다 보니까 실제 이제 로봇 학습시킬 때 보게 되면 아까 이제 하반기에 미국에 로봇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건 미국산 로봇이긴 해요. 원엑스라고 하는 회사. 근데 로봇이 하반기에 가정이 사실 로봇이 들어갈 때 가장 힘든 데예요. 가정은 애가 갑자기 가서 뭐 다리에 매달릴 수도 있고 네. 강아지가 바닥에 똥을 싸놓을 수도 있고 아빠가 바닥에 누워서 뒹굴로 술 먹고 막 토해낼 수도 있고 환경을 예측할 수가 없어. 예. 근데 로봇이 돌아와서 이걸 다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의 원엑스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로봇이 들어가야 돼 일단 원격에서 근무자들이 밤에 안 자고 대기하고 있어요. VR 장비 쓰고. 예. 로봇이 이제 버벅거리고 있으면 미리 그 협약이 된 거예요. 이건 몰래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면 그 사람이 가 있는 게 낫지 않나요? 근데 계속 보고 막 불안해. 아 이제 알람 뜨면은 가겠죠. 로봇이 만든데 근로자 10,000명이 대기하고 있으면 이제 꽝인데 네. 근로자는 몇백 명만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점 근로자 대기 숫자가 줄어들겠죠. 가정인 그렇게. 거죠. 예, 따지고 가족회. 보면. 예, 겪어야 될 가정인 거죠. 요거는 이제 소비자가 동의할 수만 있으면 서로 이제 윈윈할 수 있는 구조인데 그건 이제 우리 MC님 말대로 합의받지 않고 몰래 이것도 이제 기술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는 이 맥도어라고 하는 건데 예. 그 뒷문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게 실제로 이게 일상 속으로 만약에 휴머노이드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게 어떤 미래가 조금 펼쳐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다들? 산업계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로봇의 문제는 자율주행차 문제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자율주행차라는 게 이제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무인으로 막 돌아다니는 차가 현실이 지금 없느냐? 그건 아니고 어떤 예상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희한한 사례가 드물게 발생하는데 예.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게 그 차주 책임이냐, 차판 회사 책임이냐, 밖에 외부 요인 문제냐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가족이 여행을 갔는데 물에 아이도 빠지고 아내도 빠졌다. 근데 나는 한 명밖에 못 구한다. 누구를 구할 것이냐라는 윤리적인 딜레마가 대표님 있는데 누구 하실 거예요? 그건 묻지 마세요. 대표님 그거 아니 본인이 질문하시고 일부러 빠뜨렸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내를 아내를 일부러 빠뜨렸다는 얘기도 있던데. 근데 이제 만약에 로봇이다. 그게 로봇이었다. 그럼 로봇이 예를 들어서 그 상황에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하나만 구했는데 그러면 로봇이 그 판단을 한 게 로봇을 설계한 사람 문제냐, 상황을 만든 사람 문제냐, 뭐 주인 문제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로봇이 막 몇천만 대, 몇억 대 깔리면은 무수히 많이 발생할 거거든요. 사실 그러한 딜레마나 이슈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게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네. 나름대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도 검토가 되지만 결국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비즈니스로 왔었을 때 거기서 다시 변형과 왜곡이 일어나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우리 제품을 계속 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네라는 선택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꽤 높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게 휴머노이드가 이 로봇이 사람의 이제 삶에 네. 이게 뭐 어느 정도 도와주는 건 이해가 되겠어요. 뭐 빨래 도와주고 뭐 우리가 요리해주고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조금 이제 이성과 감성적으로 네. 좀 깊숙이 들어오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이거는 좀 미국에서 이제 작년부터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 AI한테 사랑에 빠지고 AI 때문에 이제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관계성이 다 끊어지고 약간 그런 게 생겨가지고 극단적인 선택하는 분들 생겨요. 근데 이게 아직까진 그래도 AI는 챗봇 형태로만 있고 휴머노이드는 있는데 아직까지 가정에도 안 보이고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이게 합쳐졌을 때가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인간이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어떤 편의성 때문에 뭐 연인 관계나 이런 걸 다 지워버리고 로봇하고 1대1로만 살 것인지. 현재는 가장 거기서 이제 근접한 거리에 있는 게 돌봄인 것 같아요. 돌봄. 돌봄이 지금도 뭐 지자체들이 이렇게 요만한 로봇 같은 거 많이 보급을 해요. 움직이지 못하지만 이제 어르신들 대화 상대. 네네. 또 일부 요양원에서는 보면 그 이송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침상에 있는 어르신을 휠체어로 옮기거나 할 때도 로봇들을 일부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부 연구에서 보면 이제 그걸 좀 더 인간적으로 대화를 넣어준다거나 하는데 어른이 말동무도하니까 좋다. 저는 그거 좋다로만 볼 수가 있을까? 어느 순간 이분은 그럼 이제 인간 흔히 내가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밖에 없었는데 보호사하고도 만날 수가 없어. 저 자식들은 더더 안 와. 어차피 잘 지켜주고 있네. 이런 게 과연 인류한테 좋은 건가에 대한 딜레마는 있죠. 감정 노동이라고 우리 흔히가 부르는데 뭐 호텔에서 사람을 약간 따뜻하게 대해주는 척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일상에도 진짜 인간 대 인간의 관계로 만나는 것까지 휴머노이드가 대체하고 끼어드는 거는 좀 이게 기술적으로 된다고 해도 좀 사회적으로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다 보니까 그 좀 뭐 와이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한 명이라도요? 아, 예,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충분해. 아니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휴머노이드 제작 중에 뭐 에피소드나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혹시 있습니까? 저부터 네. 먼저 예, 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번에 CS 갔다 왔던 제 연구소에 네. 직원들이 갔다 왔는데 거기서 현장에서 중국 엔지니어들, 미국 엔지니어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더니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쿵후라든가 아니면 무용이라든가 이거는 사람보다 더 잘하거나 사람만큼 벌써 한대요. 그런데 역기를 들고 있거나 아니면 총을 계속 들고 있는 거는 사람보다 못한대요. 왜 그럽니까 했더니 움직임을 구현하는 것보다 정적으로 어떤 무게를 들고 유지하는 게 훨씬 배터리 소모도 많이 되고 그게 훨씬 더 구현하기가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봇 관련한 영상들을 보면 막 현란한 움직임을 하잖아요. 그게 쉬운 거를 먼저 보여주는 거고 가만히 어떤 동작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난이도가 있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약간 저도 의외네요. 왜냐면 예. 저도 로봇은 그냥 계속 이렇게 몇 시간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그게 아니네요. 그건 이제 배터리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지금 이제 움직이는 방식이 네. 뭐 유압식으로 했다, 모터식으로 했다 변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떠한 자세를 유지했을 때 중력이 걸리기 때문에 예.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계속 에너지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에너지 소모가 계속 되는 상태로 있으면 배터리가 뭐 원래 스펙은 3시간, 4시간인데 지금은 30분도 안 가요. 너무 빨리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이 구동 방식이 계속 될지 네. 뭐 배터리를 혁신적으로 만들지 이런 고민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서 있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서 있는 것 자체가 배터리를 소모하고 있는 거네요. 서 있는 거, 뭐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 거 네. 제일 어려운 게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절로 걸어가서 내려놔라. 이 생각보다 동력을 많이 소모해요. 제가 봤던 것 중에는 저런 것도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아직은 연구 차원에서 했던 건데 휴머노이드인데 얼굴이 모니터처럼 돼 있어요. 동그랗게. 네. 그래서 평상시에 눈, 코, 입이 떴다가 네. 원격으로 만약에 요양할 때 쓰는 로봇인데 부모님이 이렇게 뭐 약 떠드리고 하다가 갑자기 자녀가 시간이 났어. 그럼 접촉하는 거야, 원격으로. 원격에서 조이스틱하고 분리장을 끼고서 하면 이 아들 입장에서 어머니가 앞에 눈에 보이고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을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사는 아들이 미국에 있는 엄마한테 뭐 이렇게 해줄 수 있게끔. 이걸 만들어 봤는데 이게 과연 부모하고 자식 사이를 좋게 만들지 아니면 더
꼴을 안 보게 만들지. 그건 좀 질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 그리고 부모님 잘 때 몰래 도장 훔쳐서 맨날 나쁜 것만 생각을 하세요. 이게 이제 AI 시대의 전략이군요.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가능하죠. 가능하죠. 이게 왜 대비를 해야 돼요 이런 거는. 맞아요. 아니 왜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럼 헤드라인 토크 시간입니다. 네. 사실 한 주하고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좀 살아남았더라고요. 더 해보겠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잘해야지 다음 주에 할 수 있는데 자 우리 각자 휴머노이드 관련 뉴스 중에 가장 흥미로운 게 뭔지 헤드라인을 하나 들고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휴머노이드 전용 배터리로 배터리 회사들이 신성장을 추구한다라는 헤드라인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로봇이 이제 뭐 미래 얘기하는데 이미 기업들은 이게 몇 천만 대, 뭐 몇 억 대 이렇게 나올 미래를 예상하고 배터리 라인도 새로 지금 로봇용으로 꾸미고 준비한다는 게 생각보다 미래가 빨리 온다. 이거 하다 갑자기 제 옆에 막 로봇가 등장해가지고 휴머노이드가 당신 그렇게 할 거면 내가 나갈게 하면서 그냥 이 자리를 꿰찰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AI 로봇 한 달이면 투자금 회수. 자 이제는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AI와 나를 가지고 굳이 경쟁을 해야 되는 세상이 온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로봇 사용하면 자네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자네를 왜 뽑아야지? 이 질문에 뭔가 명쾌하게 답을 주지 않으면 이제 직장 잡기도 또 어려워지는 부분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를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슬프기도 하네요. 그래서 교수님 출연료 그래서 싸진 거예요. 사실 오늘 저희가 AI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AI 쓰는 챗GPT 게 올려고 했는데. 아직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교수님 썼습니다. 훌쩍하네요. 훌쩍하네요. 네. 사람 탑재시키는 거, 이거 로봇 관련된 이야기인데 뭐 중국의 케이스긴 한데 중국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특수 장비 같은 거 끼고서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서가지고 방문만 발로 닫아요 이렇게 툭툭 차서. 네. 어떤 사람은 컵만 놨다 집었다 유리컵만. 예. 이게 옆에 보면 되게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로봇 학습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동작을 로봇이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느낀 게 그 로봇 첨단 로봇 되게 멋있고 화려한데 사실은 그 뒤에는 인간의 어마어마한 삽질이 여전히 필요하다. 이게 좀 재밌었어요. 야. 이걸 진짜 몰랐던 부분이에요. 예. 오늘 세 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근데 되게 흥미로웠던 시간인 것 같은데 한 분 한 분 좀 소감 좀 말씀 주십시오. 저는 사실 김상균 교수님하고 가끔 뵐 때가 있어요. 네. 근데 볼 때마다 야 로봇 세상에 대해서 또 바뀐 거, 또 진화한 거, 또 변화된 걸 얘기해 주실 때마다 이 세상 코앞에 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일 때문에 로봇에 대해서 뭐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글도 보고 하는데 교수님한테 들으니까 교수님 같은 깊이가 있으면은 로봇과 AI 시대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깊이와 넓이를 가지면 된다. 그래서 좋네요. 오늘 좀 자신감 얻었어요. 네. 마무리가 아주 좋네요. 예. 네, 저도 오늘 이제 휴머노이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10년 뒤에 네. 과연 이 세 분이 제 앞에 있을지 그리고 저는 또 과연 이 자리에 있을지에 대한 갑자기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의문. 네. 우리가 그래도 로봇에게는 지지 말자. 그렇죠. 또 의욕도 생기면서 휴머노이드를 다시 한번 또 이해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다 제가 얘기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 믿겠습니다. 예. 믿습니다. 예. 우리 김상임 교수님 오늘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사실 이렇게 모실 분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너무 조금 수준이 떨어진 질문을 많이. 아닙니다.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고맙습니다. 조금 더 저희도 발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